게스탈트 심리학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 누구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는가? 창시자는 프리츠 펄스입니다. 네, 독일 출생의 정신과 의사인데, 출생은 독일에서 했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어떻게 했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중간중간 걸 거쳐서 결국 미국으로 갑니다. 이 프리츠펄스가 7년간 정신분석학을 공부했다. 거기서 이 정신분석학이 갖고 있는 맹점들이 있더라. 그걸 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게 바로 이 게스탈트 심리학이니까 정신분석학이 그렇게 위대한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 버전으로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혁명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정신분석학이 이제 태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는 노저스의 인간 중심 심리나 이런 다양한 인본주의 심리학이 이제 좀 더 번성하죠. 이러한 시기에 이 게스탈트 심리학은 아주 중흥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에서 초기에는 크게 빛을 못 봤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내에서도 게스탈트 심리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 자신도 게스탈트 심리학을 완벽하게 100%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 게스탈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현장에 계속 접목해보고 다양한 상담과 교육에 활용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융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와,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것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스탈트 심리학의 관점을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아하, 이런 거구나. 자, 정신분석학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단어는 다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끄집고 온다면 여기서 하는 정경과 배경은 정신분석학에서 의식과 무의식, 그 무엇이 의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경. 배경은 그럼 뭐와? 무의식. 자, 이렇게 봅시다.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은 정경.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그걸 우리는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인공 외에 옆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환경은 배경이 되는 거죠. 자, 데이트하는 남자에게 여자는 뭐가 되나요? 정경이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이 정경과 배경은 아까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도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 했잖아. 상관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순환관계거든. 그걸 정경과 배경을 가져오면서 이 프리츠펄스는 이걸 순환되는 관계다라고 푸는 거예요. 어떻게? 정경, 자, 의식을 다시 이해해 봅시다. 의식은 단기 영역이에요. 단기 기억 영역. 시간이 15초 내외. 용량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 무의식은 무한한 모든 기억이 다 저장되어 있는 창고다. 그럼 정경도 마찬가지예요. 정경을 의식으로 이해한다면 정경은 계속 새로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또는 내부적인 어떤 욕구에 의해서 계속 정경은 순환되어야 됩니다. 떠오른 이 정경은 빨리 해소하고 나면 어디로? 배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럼 새로운 정경은 배경에서 또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정경조차도 내부에 있는 배경에 있는 것과 연결해서 새로운 정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정경과 배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 근데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정경과 배경이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순환이 잘못됐을 때 심리적 장애, 걸림돌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정경과 배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잡고 뒤에 또 설명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 게스탈트 심리학에서는 이 한 인간의 마음, 존재를 전경과 배경으로 이해를 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전체로 지각을 합니다. 전체로. 우리는 어제 하루 어땠냐고 물어보면 어제 하루 정말 엉망이었어. 뭐로 만들어놔요? 엉망이라는 전체성으로 만드는 거죠. 게스탈트라는 말 자체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완결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오늘 하루는 엉망이었어. 야, 그 사람 오늘 만났는데 어땠어? 그 사람 별로였어. 전체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어제 하루 어땠어? 라고 한다면, 어제 나 말이야,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피곤한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좀 하고, 운동 갔다 와서 샤워하고 밥 먹고, 그다음 누굴 만났는데, 이걸 다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과 소통이 될까요? 안 되죠. 우리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전체성을 못 만들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전체성으로 지각하고 전체성으로 표출하고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피곤한 하루였어. 오늘 하루는 정말 행복했어. 오늘 하루는 참 보람된 하루였어. 음식 맛이 어때? 라고 했을 때도 음식 맛 정말 좋았어. 맛있었어. 행복했어. 전부 다 전체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 이 전체성을 못 만들면 음식을 말이야 가져왔는데 그 서빙하는 말이야 그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 부분적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전체성을 못 만드는 사람들이 많죠. 다음 이 게스탈트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보니까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욕구를 바탕으로 게스탈트를 형성하더라. 이 현재의 욕구 플러스 미해결된 욕구도 여기 포함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본인이 갈증이 되게 나는 사람에게 이 물을 좀 미지근한 물이에요. 미지근한 물을 보여줬을 때 이 갈증을 느끼는 이 사람은 이 물을 어떻게 볼까요? 엄청나게 나를 갈증을 해소해주는 귀한 물, 좋은 물, 시원한 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증 하나도 안 느끼고 물에 대한 그런 욕구가 전혀 없는 사람이 볼 때 이 물은 그냥 미지근한 텁텁한 물, 맛없는 물로 보는 거예요. 자신의 뭐로서 본다? 자신의 욕구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배가 고픈 사람이 둥근 원을 보면 뭐를 떠올리나요? 빵이라고 떠올리는 거예요. 축구선수는 공이라고 떠올리는 거예요. 지구본을 가지고 사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은 그것을 지구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여성이 남자를 볼 때도 자신의 현재 욕구가 어떤 상징에 대해서 보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 사람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을 인격체 또는 내 어떤 파트너로 볼 수도 있는 걸 갖고 있는 것 차이는 자신의 현재 욕구가 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녀 관계, 부부 관계에서도 결국은 이러한 자신의 그 욕구 상태에서 우리는 만나고 있다. 원론적으로 풀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럼 상담하는데도 오는 부분이 다 연결되겠죠. 인간관계에서도. 그 다음 미해결된 상황의 완결성이에요.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우리는 자신의 미해결된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욕구라고 하죠. 그 욕구가 끊임없이 분출돼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 파트너를 선택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미해결된 상황을 완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대화 중에 제가 지금 게스탈트 심리학을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심리적 간섭을 줄 수 있는 전화가 왔던지 누가 말을 걸었어요. 그럼 이 대화 패턴이 깨져버려요. 강의 패턴이. 깨지고 나면 나는 잠시 그 일을 보고 나서 와서 다음에 아까 했던 그걸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걸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완성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은 불편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미해결된 상황을 완결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대화할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A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가 치고 들어와서 B를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A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걸 완결을 못 시겠잖아. 그러니 B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들을까요?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왜? 본인이 그 완결성을 완전히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뇌는 미해결된 과제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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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미해결된 그런 상황에서 완결성을 제대로 짓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자꾸 짐을 쌓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어릴 때 어떤 결핍, 억압, 이것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완결성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왜 여기에 계속 집착하는가? 뭐 때문에? 미해결된 그런 완결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에게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했던 사람은 결핍을 갖고 있잖아. 그럼 이 엄마에게 계속 성장한 이후에도 엄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엄마 주위를 맴돌면서 엄마한테 인정받기 위한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죠. 전이라 그래요. 전이 되면 그 엄마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서 또 그걸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뇌에서는 끊임없는 미해결된 상황을 완결 지으려고 하는 걸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미해결된 뭐 누구나 다 그런 게 가지고 있겠죠? 있는데 그 뒤에서 또 설명할 거예요. 네. 자, 화를 내는 상대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사는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있든 우울하든 불안하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떠한 전체적인 맥락의 그걸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성장 환경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의 현재 이 부분을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에 그 맥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전체 맥락까지 갖춘다면 지금 현재 하는 이 행동이 어릴 때의 결핍에 의한 미해결 과제 때문에 여기서 끊임없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뭔가 사회 적응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불안한 심리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게스탈트 심리학의 5가지 관점, 전경과 배경 전체로 지각하고 현재 욕구를 바탕으로 게스탈트를 형성하고 미해결된 상황의 완결성, 전체적 맥락. 자, 이렇게 5가지 관점을 두고 이제 게스탈트 심리학의 이론적 토대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